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해요. 제 이름은 박혜순이고 올해 67살입니다. 외동아들 동규와 며느리, 그리고 귀여운 손주와 함께 살고 있지요. 요즘 시장에 가면 오랜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어제는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어찌나 좋던지 하면서 자랑을 하지요. 친구들은 저에게 말합니다. 혜수 씨는 복도 많지? 며느리랑 사이가 좋아 보여.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 짓습니다. 그럼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이 참 귀중하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해요. 식사 시간에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손주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데 듣고 있자니 제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칭찬하셨어. 하고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다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며느리는 정말 좋은 엄마구나 하고 생각했죠. 동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이에요.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전통이 되었어요.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있어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명절 준비를 하면서 며느리와 함께 송편을 빚었어요. 제가 어릴 적 배운 방법을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고 소를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접으면 돼. 며느리는 열심히 따라하면서 저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구나 싶어서요. 얼마 전 공원에 나갔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옆 동네에 사시는 김할머니가 오시더라고요. 혜순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죠? 김할머니는 어떠세요? 요새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며느리가 자꾸 시어머니 노릇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는지.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조용히 김할머니의 손을 잡고 위로해 드렸어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감사함이 피어올랐어요. 우리 며느리와는 이런 갈등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문제는 손주 교육 문제였어요. 김할머니는 손주에게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아이의 흥미를 중시하는 교육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공부가 최고였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손주도 비슷한 나이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곰곰이 떠올려 봤죠. 김할머니, 제 생각에는 아이의 흥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손주도 좋아하는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더라고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그래요? 혜순 씨는 어떻게 하길래 며느리랑 잘 지내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글쎄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다만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며느리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고 제 생각도 조심스레 전하고요. 김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며느리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원의 벤치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받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해.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때로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며느리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동규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머,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제가 동규 좋아하는 갈비찜도 특별하게 준비했지요. 식사하는 도중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여보,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하나보단 둘이 좋아. 6살 차이인가?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에게 좋은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였죠. 우리 며느리, 이제 둘이 먹어야 하니까 더 잘 먹어야 해. 좋은 재료들을 골랐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부엌에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아. 너는 몸 조심해야지. 저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임신했다고 아픈 것도 아닌데.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너 말이 맞다. 같이 하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며느리가 채소를 썰 때 저는 옆에서 국을 끓였어요. 어머니, 제가 태교로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들으시던 좋은 노래 있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 동규 가졌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어. 나중에 들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임신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저녁에 동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만든 음식을 차렸어요. 어머, 오늘 음식이 특별히 맛있네요. 라고 동규가 말하자 며느리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오늘은 우리 며느리랑 같이 만들었어.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우리 가족에게 2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고 며느리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해지길.
며느리의 임신 소식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입덧이 너무 심해 보였거든요. 얘야, 괜찮니?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우리 며느리와 뱃속 아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힘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은 며느리의 예민해진 성격 때문에 작은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만든 음식이 싱겁다고 해서 임신하면 입맛이 없어진대. 조금만 참아.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지만 임신 중에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어제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미안해. 하고 사과했더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며느리의 입덧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인터넷도 찾아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다 알게 된 것이 신음식이 입덧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신선한 레몬물을 만들어 며느리 방에 가져다 두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하고 며느리가 말했지만 아니야,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너는 편하게 쉬어. 하고 대답했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고마워하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입덧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기뻐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개원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 날은 며느리 옆에 가만히 앉아 등을 문질러 주었어요. 말없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하고 말하곤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돕는 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손주의 유치원 행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유치원으로 향했죠. 할머니, 나 긴장돼. 하고 손주가 말하길래 우리 손주 잘할 거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다른 아이들의 할머니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으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아이고, 요즘 애들 키우기 참 힘들죠? 하고 그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 대해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면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와 생각이 달라 힘들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군요. 저도 한번 며느리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 애기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 며느리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랬군요, 어머니. 제가 가보지 못해 아쉽네요. 순간 며느리의 반응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어요. 아, 며느리가 임신 중이라 많이 피곤할 거야. 내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많이 피곤하구나. 쉬어. 내가 저녁 준비할게. 며느리는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피곤해서. 그런데 어머니,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며느리는 관심 있게 듣더니 말했어요. 다음에는 꼭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추석이 다가오면서 집안이 분주해졌어요. 명절 준비를 하려니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힘들긴 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아가, 송편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하고 물었어요. 며느리는 네, 어머니. 제가 돕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송편을 빚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년에는 우리가 송편을 참 예쁘게 빚었지. 올해는 어떻게 만들까? 하고 물었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머니, 사실 제가 좀 피곤해서 오늘은 조금만 하고 쉬어도 될까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명절 준비가 다 같이 해야 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요즘 며느리들은 책임감이 없구나.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하고 말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말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얼마 후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니, 저 잠깐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아들 동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며느리가 나간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신 중이라 많이 힘들 텐데. 라고 동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신 중인 며느리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며느리가 집을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평소 시끌벅적하던 집이 이렇게 조용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야,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하는 생각과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어요. 손주 방에 가보니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 녀석 또 장난감을 안 치웠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겠지만 이번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어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어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조금 쌓여 있는 걸 보니 며느리가 얼마나 바빴을지 새삼 느껴졌어요. 천천히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임신한 몸으로 집안일에 직장일까지. 내가 며느리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며느리는 얼마나 밝고 활기찼었는지. 요즘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때의 미소를 보기 힘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건 아닐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나는 옛날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보니 우리 가족 생각이 났어요.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보니 부럽다. 우리 가족도 저렇게 행복했었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구나. 한참을 앉아 있다 보니 옆자리에 누군가 앉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김할머니였어요. 혜순 씨, 여기서 뭐 해요?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김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김할머니,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죠? 며느리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버리다니. 라고 말하는데 목이 메었어요. 김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셨어요. 혜순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세대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은 어느 집에나 있어요. 그래도 전 너무 심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하고 말하는데 김할머니가 말을 끊으셨어요. 혜순 씨,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요. 김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해. 김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며느리에게 다가가야겠어요. 고마워요, 김할머니. 덕분에 마음이 한결 나아졌어요. 김할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리고 먼저 사과해야지. 집에 도착하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텅 빈 집을 보니 다시금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꼭 며느리에게 연락해 봐야지.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밤새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잠을 설쳤거든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문자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화를 하는 게 나을까? 아침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안을 서성이다 결심했어요. 문자를 보내자. 며느리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날따라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손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죠. 우리 손주, 할머니 좀 도와줄래?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인터넷이 안 되네. 손주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어요. 아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겠니? 이렇게 써줄래? 손주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짧게 보내면 안 돼요. 마음을 더 담아서 보내야 해요. 손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구나. 그럼 이렇게 써보자.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어제 일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구나. 임신으로 힘든데 내가 더 힘들게 했어. 용서해주면 앞으로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어머니가 될게. 그동안 고마웠어. 손주가 열심히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다 쓰고 나서 저에게 보여주며 물었죠. 할머니,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글자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썼어. 고마워. 손주가 말했어요. 자, 이제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죠.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용서해 줄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답장이 왔나 확인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죠. 혹시 문자가 잘못 갔나? 아니면 며느리가 내 번호를 차단했나? 불안한 마음에 손주를 다시 불렀어요. 얘야, 문자가 잘 갔는지 확인해 줄래? 손주는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잘 갔어요. 엄마가 아직 답장을 안 한 것뿐이에요. 시간이 점점 더 늦어져 가는데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소식이 없었죠. 며느리가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집 안 곳곳을 서성이며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휴대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황급히 확인해 보니 며느리에게서 온 답장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제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죠. 다시 손주를 불러 부탁했어요. 얘야, 할머니 눈이 잘 안 보여. 엄마가 뭐라고 썼는지 읽어줄래? 손주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죄송해요. 내일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뵙고 이야기 나눠요. 며느리의 답장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 다행이야. 며느리가 이해해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내일 며느리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며느리가 오늘 돌아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야겠어. 서둘러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고등어와 미역, 그리고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좋은 과일들을 샀죠. 집에 돌아와 부엌에 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 요리라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느리를 위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등어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대로 매콤하게 졸여냈고, 미역국은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좋을 것 같아 넉넉히 끓였죠. 음식을 준비하면서 계속 시계만 보게 됐어요. 며느리가 언제 올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부엌에서 나와 현관으로 달려갔죠. 아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며느리를 안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꼭 안아주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 아는 채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마음을 느꼈죠. 잠시 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어요.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며느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죠. 아가,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임신하고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얼마나 버거웠을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어머니도 가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는 서로 힘든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아가, 내가 너 좋아하는 음식 준비했어. 같이 먹자.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뱃속 아기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요. 아가, 나는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두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게 됐죠. 며느리의 입덧이 심할 때면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며느리도 제 건강을 걱정하며 자주 챙겨주었어요. 이제는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더 가까워졌죠.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그때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가족은 이런 거구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이제 곧 새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갈 거예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나
오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답니다. 제가 며느리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바로 경청의 중요성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용기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걸 경험했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고 나니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해와 배려의 마음도 필요해요.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다른 경험을 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번 일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따뜻한 가정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작은 갈등이 있다면 부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가족. 그런 가족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사랑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랄게요.